공모하지 마. 아 잠깐만 이거 혹시 촬영하고 하고 계세요? 있어요. 이 나쁜 김비중의 본질을 이렇게 그렇지. 아니야. 그 중에 한두 명은 할 수 있어. 여러분 뭐 우리 공모하시는 분 애청자인 김석영이 아마 꼭 해줄 거야. 그러고 있어. 하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많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안 써. 아니지. 그럼 그분은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익명으로 우리가 쓰겠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난 분명 올렸는데 왜 내 이름은 왜 반영이 안 됐을까? 다른 좋은 뭐 이름이 분명히 되게 침묵하고 있던데 그래 내부 회의. 그치 관계자 일단 그러면 한 명이 떠나는 거예요. 골스팬이. 그러니까 이건 도박 같은 구독자가 600여 명 이러면 집단 되죠. 지성을 믿고 직접 만나서 의견을 전달한 사람도 있었다. 리버럴 아츠 카페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이름이 백다방에 지금 별로 좋지 않아. 그렇지. 이미 기운이 좋지 이상하죠. 않아. 그러면 정말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을 당신들이 왜 이렇게 재단을 하나? 좀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을 내가 매부쇼 댓글에 쓸 일이겠냐고. 우리 얘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우리의 입장을 그들에게 아웃소싱하고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일 수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진보 매체가 없으니까 개혁 세력들의 매체를 자꾸 봐. 그러다 보면 이 동화된다니까. 왜냐면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거든. 말도 잘해. 그리고 내용도 좋아. 괜찮은 내용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가 접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나 그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패널로 앉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어찌됐든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 흡수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한 50대, 60대에 소위 조금 진보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스스로는 굉장히 진보적이다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그렇지. 아까 그 동화가 된다는 말이 거기 이제 동화돼서 내가 어떻게 보면 난 극좌 정도로 본인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숨겨. 진보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근데 진보적이신 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보적인 분들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매체가 없다 보니 개혁 세력들의 그 매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말하는 모든 주장이 다 보수주의자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옳은 얘기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그들만의 관점이 있거든. 그치. 사용자로서, 자본가로서 이런 관점들이 있거든. 그것을 걸러야 하는데 이를테면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한생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혹해가지고 꾸덕꾸덕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준비가 부족한 분들은 자연히 동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분이 이제 국무회의 장면을 이렇게 하고 이제 국무위원들과 티키타카하고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 좀 미안하지만 우리 회의보다 나았어. 국무회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진보인데 그 진보면 진짜 진보적으로 나는 그치. 그건 아니라고 봐. 우리가 배움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들보다 우리가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토론은 돼야지 않을까? 하는데 우린 좀 잘 안 되잖아. 아무튼 그건 인상적이었지만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정책 의제들이 다 옳으냐? 난 동의가 너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소비 쿠폰만 해도 결국 소비 쿠폰하고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21년도인가요? 20년인가요?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재난 지원금 줬잖아요. 경제학자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그 분석해 놓은 결과가 있어. 그게 경기 부양에 이를테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됐냐. 결론적으로는 100원을 만약에 뿌려줬다 그러면 그걸 국민 평균 쓴 돈은 24원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내가 교육 때 늘 얘기했잖아. 내가 프랑스 가기 전에 우리 동네, 내가 사는 집값은 아니고 나는 그 빌라 전세 4층 사니까, 빌라 4층 전세 사니까. 근데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6억대였거든요. 내가 귀국해서 보니까 12억, 15억 이렇게 된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 채널은 아니니까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뭐 경제 전문가 우리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불러보자고 우리도.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얘기한 매불쇼나 그 뉴스공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 텍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거든. 이게 경기 부양 효과에 실제 도움이 되냐. 이게 대선 때도 이슈가 됐어요. 뭐 호텔 경제학. 네. 저도 인상 깊게 보긴 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정말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 하려고 했다면 진짜 뭐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을 뭐 도와주는 방법이거나 나는 이제 노동 쪽에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면 그치. 됐다. 최저임금 290원 올려놓고. 그러니까 최저임금 2.9% 겨우 올려놓고 소비 쿠폰을 나눠주면서 경기 부양을 얘기하고 SPC에 찾아가가지고 저임금 실태를 질타를 하잖아. 그러면서 사무관 교육에 그 가서는 돈 벌려면 공무원 하지 마라 이런 기업에 가라. 그럼 기업에 가면 구조조정 정리해고하고 간접 고용 되어 있고 정리해고는 아니지. 무슨 해고지? 징계해고. 정리해고 아니잖아. 암울하네요. 세탁하시려 그래. 어딜 가면 발 붙일 데가 없네. 근데 사실은 일반 기업도 아니기도 하잖아. 그치. 공공부문에 있는 공공부문에서 위탁기관인데 징계해고 당하거나 간접 고용되거나 그렇지. 아니면 공공 뭐 분야 일을 해 우리는. SPC는 그러면 공공기관이냐? 저임금이잖아. 근데 이런 모순 덩어리거든. 이거를 우리는 박근혜 시절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내로남불을 질타를 했다고. 그러면 개혁 정권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정책까지 우리가 왜 그들을 옹호해야겠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연히 기원하지. 근데 그게 노동자 민중의 그 옳은 관점과 입장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이전에 그 해왔던 방식으로 그 자본가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의 정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응원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그 SPC 끼임 사고, 사망 사고 문제, 산재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법치주의라며. 자본주의 안에서도 그 법이 있는 거고. 민주노총이 그쵸. 처벌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 민주노총이 늘 얘기했던 기업살인법 제정하자. 자본주의 휴시가 됐던 영국에서도 이미 기업살인법 제정했고 그래서 산재 사망률을 뚝 떨어뜨렸잖아요. 기업살인법 핵심 그거잖아. 그 산재 사고가 나면 그 사용주 또는 경영 책임자, 원청까지도 그러니까 살인죄에 그 준해서 보자 이거야 그 사건을.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말은 세게 만들었지. 중대재해처벌법 해가지고 만들어놨죠. 그쵸. 법안 이름은 센데 법은 누더기야.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올곧게 처벌된 사용주는 지금 하나도 없어. 이런 법을 만든 게 결국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아니었지 당시에. 그치. 근데 민주당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은 입법부 장악하고 있어. 행정부 장악하고 있어. 입법부로 법령 만들고 그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얼마든지 그치. 당신들 의사대로 하면 산재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 정권이. 그런 얘기를 미안하지만 김어준 공장장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공장장 포지션을 당신은 그렇게 정한 것 같아. 그렇다고 그분은 명비어천가라고 해서 매일 아니면 매주 동안 이렇게 그치.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동의되는 면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그렇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되게 그렇죠.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노동자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실망했던 게 최저임금 정말 290원 2.9% 오른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는 내가 들어오기 전에 구성된 위원회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어쩔 수 없었다. 아니 그쪽을 편드는 이런 매체들이 그런 얘기들을 편들어요.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건 이미 취임 30일도 훨씬 지난 시점이었고 그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때 정확히 얘기를 한다고.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브이 같아서 조정간에 철수가 앉으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앉으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이거야. 공익위원들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었을 거고. 맞아. 공익위원들을 얼마든지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통제하지 못했다고 이신직구하고 반성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2.9% 인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명확한 거죠. 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6개월 동안 아스팔트 위에 있으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세상이 변할 거다라는 순진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 네. 이게 우리 노동자들과 서민들과 시민들의 아마 다 그런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가 같이 투쟁했을 땐 뭔가 세상에 개벽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잘하는 건 잘해요. 그냥 브리핑을 계속하고 정보를 알리고. 그런데 아쉬운 건 정말 이 노동자, 서민, 그 다음에 중산층이 아닌 저희처럼 아이 다 키우고 나서 저소득층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고소득층에도 못 들어가고 이 경계선에서 알짱거리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쉽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저희가 아까 킨텍스에서 이렇게 좀비들 뭐 이러고 있더니 좀비들 아니면 시위 좀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컨텐츠에 달려있는 댓글 보면 기종 노조들 막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저희 기종 노조 아니고 그렇게 많이 돈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동부 무너지고 이른바 이제 제3의 길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던 것처럼 진짜 이제 진보를 말하기도 진보 진영의 지지함을 일단 먼저 탓해야죠. 그러니까 뭐 원래 원인은 주체에서 찾고 일감은 객관에서 찾으라는 말이 있는데 뭐 우리가 남 탓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해서 이제 벌어진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보가 진보로서의 제대로 기능을 못 하니까 개혁 진영들이 당신들이 진보인 양 이제 진보의 옷을 입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정신 차려야 한다. 그리고 개혁의 틀, 그들의 프레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동화되고 그들을 나아가 막 지지하고 내가 개혁 세력이 되어버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뉴스공장을 보면 금요일 날 더 살롱이라고 해서 4명의 패널과 김어준 씨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좀 마음에 들어서 우리도 카페 했어요. 거기서 카페 했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굉장히 이제 고상하고 촌철살인 딱 필요한 얘기. 나 전우용 교수님 하고 너무 인상적인데 저는 이제 마지막을 류군 시인이 시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시로 해주거든요. 작금의 현실을 딱 요약해 주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얻는데 그래서 이제 살롱 하면 근데 이제 살롱은 사실은 이제 귀족 문화잖아. 가진 자들의 문화거든. 그렇대. 근데 이제 김어준이 나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걸 살롱으로 이름 지은 게.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1789년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그 즈음에 이제 살롱 문화가 카페 문화로 이제 바뀌던 시점에 카페라는 공간이 이를테면 이제 귀족들이 아니라 이제 삼부의 이제 하층을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 서민들이 이제 모여서 정보 공유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인텔리와 노동자들이 만나는 공간이 카페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 문화 그리고 대혁명.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뭐 다방, 박다방 뭐 이렇게 해야 하냐? 근데 좀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다방, 사랑방. 나는 그치. 근데 나는 사실은 이제 또 우리말을 좀 애용하자. 근데 진프로라 하면서 우리말을 애용. 근데 뭐 쓸 수 있으면 우리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사랑방. 예전엔 이런 기능을 했던 게 사랑방은 맞거든. 근데 좀 그런 거야. 사랑방. 좀 애매해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열렬한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 코너가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다라고 써주지 않을까? 김석영 보고 있을 겁니다. 김석영. 그렇지. 우리 이원섭 사무장님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번 공모? 공모 좋네요. 공모해서 선물 뭐 줄까? 선물 주자, 선물. 선물. 진프로가 줄 거예요. 소정의 선물. 소정의 선물 하니까 생각난다. 배현진이 소정의 절차. 소정의 절차를 걸쳐. 사실 저도 몰랐는데. 사람들도 다 몰랐는데. 그 소정의 그 뜻을. 진짜요? 그럴 수 있지. 몰랐어.
그 바소자잖아. 바소. 정할 거기서 정한 발을- 절차를 다 근데 얘는 이제 소정을 작을 소로 해서 그렇지. 소정의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 소정의 상품 뭐 할 때 그 소정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서는 자그마한 선. 아니지. 근데 소정. 소정의 선물, 정한 선물. 네, 정한 선물. 정한 선물이 뭐죠? 그럼 이제 나중에 준비하는 거지. 네.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럼 되지. 아무튼 댓글로 소정은 언제 정하는지는 중요치 않지. 선물 선정하기 전에만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안 될 것 같아요. 소정의 선물. 망했어. 네. 아무튼 근데 그 주시면 이름도 돼요. 좋지만 그럼 이 이름도 좀 정해줘야지 않을까요? 뭐? 응? 그 출연자 전 진프로. 아 진프로 그럼 김프로. 용이. 아이 좀 아까 얘기했잖아. 미안해. 독특한 이름 싫다. 나는 평범한 이름이고 싶다. 그럼 김프로 할래요? 김프로. 이름 짓지 마. 새신랑 할래? 새신랑? 이름 짓지 마. 야, 우리는 이름은 넣어야 돼 어찌 됐든. 그렇지 이름 있어요. 그래, 진프로. 자막으로 나가야잖아. 김프로. 새신랑? 김레드. 김레드. 아 그런 거 싫대. 좀 평범한 거 좋대. 레드 드래곤. 우리가 맨날 레드 레인 드래곤. 드래곤. 네. 비. 아 레드 드래곤 누구였지? 아무튼 하지 마요. 그냥 김프로? 이름 석자 넣어. 이름으로 해 그냥? 네. 알았어. 아니 이름 그러면 또 아니야. 이름 신비감이 없이. 없잖아. 왜? 왜 신비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공무원 아니 그걸 왜 공부해요? 우리 자꾸 교성국장님의 공부에 맞들려가지고. 김프로? 아니 저까지 무슨 그게 응. 필요할까요? 아니 필요합니다. 애칭 하나 있으면 좋지. 김아마. 김아마 아마. 김아마 아니 뭐 그 이름 석자가 뭐 좋다 그러면 이름 석자. 그럼 이름 해주셔야죠. 넣겠습니다. 아직 뭐 저는 네. 뭐 지나가다가 보면 애칭은 진짜- 예전처럼 이제 진국장에 이렇게 우리가 진국장 교육원 이렇게 나중에 어느 순간 진프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럼요. 언젠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바꾸고 우리의 이제 시작이 그 미비하지만 그 끝은 정말 매불쇼 뉴스공장처럼 되지 말란 법 없다. 좋다. 노동자들의 매불쇼, 노동자들의 뉴스공장이 되겠습니다. 지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치지 않아. 우리가 이 방송을 한 지 2년쯤 됐나요? 그쵸. 지친 적은 없어. 아니, 근데 지친 바빠. 거- 지친 바빠. 바빠서 편집을 못하고 지금 사실은 너무 모여있는 바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편집을 못하고 그래서 있다. 우리- 소연이를 네. 조만간 편집자로 그래서 좀 기대가 생겼어. 우리 인력이 너무 바빠서 못하는 거지 우리가 지쳐서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우리 노동자 민중의 계급성, 우리 노동자성의 핵심은 우직함이거든. 광고도 그러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치. 뉴스공장 광고 안 받더라. 근데 우린 아. 받지. 그렇지. 우린 받지. 거기는 유튜브 광고를 안 받고 아. 왜냐면 그렇게 하면 영향을 받는다. 자본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근데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굉장한 그래서 안 자신감이지. 하더라. 왜냐면 당신들이 실제 제작해서 별도로 굿즈라고 하나 물건을 팔아서 그걸로 자체 충당하더라고. 자신감이죠. 왜냐면 이 사람들 겸손이 힘드니까. 근데 그리고 우리는 회원 가입해서 팬덤이 그걸- 있으니까. 그렇지. 우린 굉장히 겸손하잖아. 일단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만 10,000명인데 우리 구독자 수가 이제 680명. 근데 거기-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사용자들도 분명히 구독했어. 왜냐면 놓치잖아. 구독 안 하면 놓치거든. 꼬박꼬박 우리 감시를 해야 하거든. 그치. 명예훼손 걸어야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홍진영 수석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김미롱 교수. 우리 조합원의 10%, 응. 민주노총 조합원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몇 프로냐? 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거. 그래서 내가 동지와 의리로 연대한다는 마음으로 제발 구독 좀 눌러줘라.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거기에서 반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힘드네요. 하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이 코너에 시작 훌륭했고요. 근데 네. 요거까지는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셋이 허구한 날 그러면 아이. 그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뭐 떠들고 이럴 거냐? 그거 아니다. 그러진 않죠. 네. 우리가 사실은 알겠지만 우리가 16개 선별 노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16개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있습니다. 최고 전문가지. 그렇죠. 간접 고용 문제, 청소 노동자 문제, 그럼. 위탁 문제, 대행 문제 전문가들이잖아. 그쵸. 사회복지 문제. 그럼요.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 추천했거든요.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근데 강선우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떨어졌잖아. 근데 이제 알지만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이 해고 사유 중에 하나잖아. 다행이다. 난 이거 다퉈볼 수 있다. 그치. 난 진짜 이걸 아니. 공개 의제로 해서 그래. 진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괴롭히냐 아니냐. 이게 던졌다며.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형사 사건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다퉈볼 수 있지. 근데 청문회에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나온다. 근데 우리한테 이제 말하는 거.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아침 프로제는 얘기하다 자꾸 딴 데로 딴데 간다. 간다. 뭐 그치. 다시 이제 가면은 그래서 우리 셋이 떠들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셋도 떠들지만 우리 16개 산별의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모실 소진되어 겁니다. 있다. 이를테면 교육 문제? 그럼. 예를 들면 나 이번에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문제 우리 말씀 잘하고 정말 연설 잘하는 내 친구 아무도 친구로 보진 않지만 그렇지 예. 이민경 본부장 모시고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이 갖는 의의와 그치. 그럼 민주당은 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냐. 당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하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을 막 인정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젠 자기들이 여당이 되고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노총이 얘기 안 하고 누가 얘기할 거야. 그렇죠. 해야지. 또한 이민경 본부장님은 교사 출신입니다. 그렇지 전교조잖아. 현재도 교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지 휴직 중인 교사지. 난 그래서 정말 나는 그 얘기 듣고 싶어. 이 AI 교과서 그렇지. 그거를 왜 정말 일선 학교에 맞습니다. 이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책으로 아닌 책 교과서가 아닌 이 컴퓨터 교과서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도 나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각종 사회적 의제를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든지 출연해서 네.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아니에요. 다 전문가예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관점으로 다만 진보적 관점이지. 진보적 관점으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정명. 공자 선생님도 정명사상, 정명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이름 뭐로 할 거냐. 그렇지. 안 불러주면 이제 사랑방 되는 거고 박다방 된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는 기준을 보면 일단은 알고리즘이 이제 피드 밀어줘야 보지, 공급을 해줘야 보지.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이걸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매일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을지는 이제 모르겠고 바쁘다. 또 이제 유익하면 보죠. 유익의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제 대개는 이제 정보 공부가 되면 보는 거고 또 이제 재미가 있으면 머리 식히려고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재미가 있으면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본다. 그치. 이제 일단 부인이 나왔대 이러면 부인이 볼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새신랑 부인이 그래도 우리 절대 못 남편 보게 하는 거 나왔는데 아니에요. 이제 보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의 배터리 나와 이제 깐부 홍진영아. 홍진영이 여기 출연을 하면 그치. 재수 씨가 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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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민경 본부장을 초대를 하면 전북본부 식구들은 보겠지. 정말 소소하네요. 보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언제 모으냐. 자주 하고 다양한 초대 손님들을 좀 모시자. 네. 그럼 보겠지. 진짜 영업사원들이 가족 팔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거 알아요? 가족부터 팝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풍비박산 난다고. 가족부터 팝니다. 그리고 김비룡이가 다니는 그리고 홍진영이 다니는 사용자들은 꼭 본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야 가족은 건들지 말자. 그러니까 당신 신성 불가침이라고 봐야죠. 당신 그렇게 사는 거 어떡하겠냐. 이제 우리 당신한테 우리 아내도 이제 유명한 명언을 몇 가지 이제 남겼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좀 소개를 할게요. 당신만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똥발 받지만 나도 당신을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쌍방이죠, 쌍방. 그 대천 해수욕장을 걸으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대천 해수욕장을 한번 가야겠는데. 엄청 핫해요. 주체라며요. 선택이라며. 당신만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나도 당신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저랑 굳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아무튼 이게 아니, 유명한 얘기예요. 왕도 이게. 바꿀 수 있는데 선택도 물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물르라고 했더니 당신이 선택했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진보 정당 운동을 하잖아. 근데 처음에 이제 그 발기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 5,000명을 만들어야 돼. 이게 생각보다 빡세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합법 정당으로 살아남기가 굉장히 빡센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서 진보 정당을 만들었더니 야 이거 국가본법 위반이래. 아무튼 뭐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좀 하자고요. 근데 이제 그 1,000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장모님 좀 이렇게 했더니 야 인간적으로 가족을 만들지 말자. 거기가 그 얘기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어디 가서 뭘 하고 다니든 내가 신경 안 쓸 테니까 야 가족은 노터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보험도 원래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요. 구독자 1명 늘었나요? 구독은 안 늘지 몰라도 이게 본다니까. 네, 본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박상희의 사랑방 아니면 박상희의 박다방 이렇게 박다방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꼭 해주세요. 안녕. 자, 오늘의 첫 시간 우리 리버럴 아츠의 이 플랫폼, 진보적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첫 코너. 수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결론은 제목을 달아달라 요거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름을 붙여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절차를 통해 꽃이 되어 드릴 겁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안녕. 네, 안녕.